광역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독일의 베버 메디칼사의 우리 베버 박사님, 그리고 그 제자분들, 노벨 의학상에 빛나는 광역학 에너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레이저 워치, PDT 레이저 워치의 빛의 색깔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빛이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노란색, 네 가지 빛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저 침이 있죠, 그죠? 침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전부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가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가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열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요, 시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좀 중점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저, 적색 레이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 파장은요 나노미터로 이렇게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650 나노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혈소판 응집을 감소한다. 그리고 적혈구의 변형 가능성을 개선한다. 그리고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세포 조직의 저산소증을 개선한다. 그럼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죠? 섬유소 용해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네.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적색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특성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측에 있는 이 사진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대직세포의 활동의 활성화라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기를 했는데, 적색 레이저는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포 조직의 저산소증이 개선되고 섬유소 용해가 활성화된다. 자, 그리고 다양한 대사 경로의 활성화와 함께 소위 거대한 미토코리아를 활성화한다. 미토코리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ATP 생성을 증가시킨다. 세포막 잠재력을 정상화한다. 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에너지를 이름을 ATP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색 레이저가 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미세순환을 향상시킨다. 호르몬, 신진, 내사, 면역, 식물성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색 레이저가 주는 큰 그 효과 중에서 아까 그 대식세포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ATP 생성 증가는요, 다른 또 레이저 효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면역세포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면역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면역력이 아주 높으면은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암세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면역세포, 우리 군대, 몸속의 군대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활개를 못 치는 거죠. E형 세포들이.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혈줄기 세포가 이게 굉장히 우리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분파되어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포들이 또 이쪽이죠. 네. 그래서 B세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라고 얘기하는 자연 살생세포, 그 다음에 수지장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원을 제시한다. 외부에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뭐 침입을 했을 때 이걸 정보를 캐는 거죠.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항원을 이런 그 항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항원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 항체를 또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고, 상처 치료를 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살해작용, 그 다음에 파골작용, 그 다음에 먹어버리는 식작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세포, T세포도 이제 병원군을 없애버리는 역할도 하지만은요, 그 항원을 제시하기도 하고, B세포 또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NK세포, 우리가 그 암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먹어치우고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NK세포잖아요. 자연 살생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는요, 뭐든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찌꺼기, 이물질, 미생물, 암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집어삼켜서 분해하는 그런 식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다. 자, 그래서 이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색 레이저가 주는 효과 중에서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뭐 대식세포 뿐이겠습니까? 이 면역 그 세포,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을 다 활성화 아마 시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탐식작용, 항원 제시, 이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물질을 인식하고, 항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상세포를 살해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5,000개 이상의 우리는 이형세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겨나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가 이 이형세포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암세포로 진단받을 수 있게 자라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B세포, 수지상세포, T세포 다 중요하지만은요, 이 NK세포는요, 신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상세포를 감시하고 사멸시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역세포의 증식을 유도해서 무너진 면역 시스템을 또 재건하는 역할도 합니다. 암세포, 암줄기세포를 제어해서 재활하는 것도 막는 것도 NK세포다. 대적세포는 병원군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침입하면 바로 먹어치운다. 이때 중요한 건 활성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적색 레이저가 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왼쪽의 그림이 대직세포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 몸속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해 놓은 건데 상당히 좀 징그럽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청색 레이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은 450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질소산화물을 방출한다. 우리가 산화질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통, 혈관 확장, 신장혈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혈압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의 생산 증가는요, 텔로미어를 활성화해서 노화를 방지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노화 지연 및 방지, 대표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입니다. 자, 염증성 시토카인을 줄이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활성산소 생산에 의한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무엇이냐? 텔로미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포가 있죠, 그죠?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안에는요,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염색체는요, DNA라고도 하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중 나선 구조 끝단, 텔로미어가 이 X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끝단에 보게 되면은 마치 운동화 끈 끝에 이렇게 딱딱하게 묶여져 있던 그런 부분처럼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진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텔로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텔로미어는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 세포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진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더 짧아질 게 없으면은요, 세포는 생명을 다한 것이죠. 예.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생체 시기다라고까지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염색체 끝부분에 해당하는 DNA 영리 서유를 말하는데, 세포 분열 시 조금씩 소진되다가 나중에는 매듭만 남게 되어 더는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를 복제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보강하며 생명 현상을 이어간다. 자, 세포 분열이 감소하면 노화가 시작되겠죠, 그죠? 세포 분열이 멈추면 수명을 다하게 된다. 자,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이 텔로미어와 아주 이제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뭐지? 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기적의 분자, 뉴로트랜스미터, 찰나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산화질소를 일컫는 말이 있는데요. 1988년에나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신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수상했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10초에서 15초만 이 산화질소가 없어도 모든 세포는 괴사하고 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질소의 효능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혈관 이완작용, 기관지 확장, 혈관 생성, 성기능 향상, 혈압 조절, 신경 안정작용, 장 운동 향상, 면역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NO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다. 예. 우리가 이제 익히 혈관이 나이가 들면 좁아진다는 거 다 아시죠? 예, 콜레스테롤이나 가전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로 통해 가지고 수도관이 이렇게 막혀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천연 혈관 확장제다. 약물이 아니다. 이거죠. 천연이다. 그죠?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이 산화질소를 이게 분비를 하는데 이 분비 능력의 85%를 잃어버린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혈관에 질환이 생겨서 발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요, 온몸의 혈액이 아주 충분히,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이 혈관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이물질도 없어야 되고, 혈관이 아주 확장되어 있어야 된다. 예. 건강한 혈관이 중요하고, 건강한 혈액이 중요하고, 여기에 영양소, 산소,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세포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가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통해서 텔로미어가 작아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또 어쩌면은요, 텔로미어를 또 다시 또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또 제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노화 지연 및 방지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 청색 레이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녹색 레이저입니다. 532 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적혈구 기능, 활동, 세포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한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청색 레이저에서는요, 산화질소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녹색 레이저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시킨대요. 회복과 안정된 혈류를 활성화시킨다. 자, 이 청색 레이저와 녹색 레이저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우리 그 혈류가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네.
혈소판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 ATP 생산을 30% 이상 증가시킨다. 자, ATP 미토콘드리아 적색 레이저에서 잠깐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류, 그 다음에 혈액, 점도, 뭐 혈류 활성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혈구 이 부분도요. 그다음에 산소 공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말하다 보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미토콘드리아,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내에는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가솔린을 넣지 않습니까? 가솔린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가솔린이 없으면은 차가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산해내는 에너지가 ATP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반응들을 수행하기 위해 ATP를 에너지 채소 단위로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TP 생산 능력을 30% 이상 향상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30%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피곤하겠죠, 그죠? 네, 기력이 없는 분들도 기력이 생기겠죠, 그죠? 네, 투병 중에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회복되겠죠? 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또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신 분들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노화, 지연, 방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황색 레이저 효과 589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황색 레이저는요, 해독과 항산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강한 우울증 치료 효과, 만성 통증의 통증 완화, 세로토닌과 비타민 D의 생산을 증가, 호르몬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로토닌. 비타민 D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 그러나 우리는 현대인들은 햇볕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요. 여러분들 조깅 가보게 되면은요, 특히 여성분들, 눈만 빼꼼 보이잖아요.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마스크 하고, 그냥 막 토시하고, 장갑 끼고, 생살을 볼 수가 없어요, 생살을. 생살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주는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불을, 빨래도 햇빛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물의 강합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에너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슘 먹고 햇빛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관계도 가지고 있죠. 자, 세로토닌이 무엇일까요? 세로토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로토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나왔는데요. 표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표정이 거의 뭐 25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웃는 표정, 찡그린 표정, 화난 표정, 심각한 표정, 침울한 표정, 무서운 표정. 이게 참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서 우리의 뇌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강력한 화학물질로서 그 존재의 유무가 우리의 기분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의 부족은 아주 심각한 우리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기분, 감정. 자, 세로토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황색 레이저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은요, 황색빛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안정되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비타민 D 생산을 증가시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빛이 주는 효과, 레이저, 사색 레이저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각 PDT 레이저 워치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ATP 통합의 증가로 에너지가 증대된다. 면역 체계의 자극 활성화된다. 미제 순환 개선 및 혈액 점도의 감소, 대식세포의 활성화, 심장과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혈구 기능, 행동 및 세포 탄력성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산소 공급의 증가를 가져온다. 회복 및 안정된 혈류 개선, 질소 산화물을 방출하고 텔로미어를 활성화시킨다. 혈압을 내려주며 염증을 완화시킨다. 병원균 비활성화, 해독 효과, 안정적인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 강한 우울증 치료 효과, 세로토닌 및 비타민 D 생산 개선, 통증 완화, 이 모든 것에 큰 도움을 주는 광역각 PDT 레이저 효과였습니다. 어느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냐? 네, 이것도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만성 간 및 신장 질환, 대사장애,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염증, 고혈압, 자가 면역 질환, 수면 개선, 면역 체계 강화, 이명, 우울증, 피로증후군, 극심한 피로, 노화 방지, 일반적인 성능, 스포츠 향상, 시차 및 혈전증 예방, 광과민제를 병용한 암 치료 및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주는 우리 가정용 광역각 PDT 레이저 워치 적용 분야였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치료된다,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통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통색. 네. 자, 레이저 색깔은 지금 베버 메디칼사가 현재 그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적색, 청색, 녹색, 홍색, 이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오늘 공부 시간입니다. 청색 레이저의 기능은요, 대표적인 게 노화 지연 및 방지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화 지연 및 방지, 젊어진다, 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파장은 450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기능은요, 산화질소 생산을 증가시킨다. 산화질소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산화질소의 생산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요, 진통작용, 혈관 확장작용, 신생혈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압을 낮추고 텔로미어를 활성화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엄청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염증성 시토카인을 줄이고 항염증 작용도 한다. 그리고 활성산소 생산에 의한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광과민제 식품 있죠? 커큐민, 그리고 리보플라빈과 같은 광과민제와의 조합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 자, 산화질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텔로미어, 텔로미어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텔로미어는요, 생체 시계입니다. 생체 시계. 그리고 세포의 핵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X자 모양의 염색체가 있죠. 그래서 이 염색체 끝단에 있는 요게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세포 분열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씩 소진되다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쪽 아래 그림을 보면 요 반짝이는 초록색 부분입니다. 이것이 점점 짧아져서 더 이상 길이가 없을 때는요, 그냥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세포의 수명이 다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를 복제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보강하며 생명 현상을 이어가는 거죠.
이 세포 분열이 감소하게 되면 노화가 시작되고 세포 분열이 멈추면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산화질소는 우리가 발견된 지가 최근에요. 1988년도에 우리가 최초로 생체내에서 발견됐고 그 공로로 노벨 생명의학상을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께서 받으셨죠. 그죠? 자, 산화질소는 어디서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죠? 혈관 내피벽에서 생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에 적용하는데 혈관 이완, 역혈구 생성, 심근 수축, 이완과 수축을 하는 거죠. 그죠? 모세혈관 투과성. 호흡계는요, 기관지 확장, 산소 유용성. 세포 확산에는요, 세포 소멸, 혈관 형성. 그다음에 성기능 향상, 남성, 여성 모두 성기능 향상에 작용하고 있다. 말초신경계, 신경 안정 작용을 하고 있고요. 중추신경계에는요, 학습, 암기, 통증, 감각, 신경 보조, 중앙혈압 조절, 그다음에 소화계에는 장 운동 향상, 영양분 흡수, 면역계에는요, 면역력, 일반 면역 능력. 이렇듯이 산화질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색 그 레이저가 산화질소의 생산 능력을 확장시킨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화질소는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다. 라고 나오죠, 그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능력의 85%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혈관에 관련된 질병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분비 능력이 85% 잃어버린대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죠? 100%였다가 85%. 어쨌든 이 노화의 과정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렇듯 청색 레이저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청색빛의 레이저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생성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화가 지연되겠죠.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청색 레이저 기능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화 방지 및 노화 지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무슨 색깔이다? 청색 레이저의 효과다. 자, 그리고 산화질소라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산화질소다. 그리고 진통, 혈관 확장 여러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고 염증 시토카인을 줄여서 항염증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그림 보시면요. 산화질소의 효능, 혈관 이완, 기관지 확장, 혈관 형성, 성기능 향상, 혈압 조절, 신경 안정 작용, 장 운동 향상, 면역력 증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텔로미어를 갖다가 그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게끔 연장을 시킨다. 수명 연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배복 워치에 대한 다이렉트적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청색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요, 모두 독일 베버 메디칼사의 자료를 인용, 번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